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저 귀엽기만 한 토끼가 한 나라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지구 반대편 호주에선 이 작고 하얀 동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총을 들고 쫓고 드론을 띄우고 정부와 군까지 나섰지만 토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6천만 마리 토끼와의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는 소식. 그리고 그걸 해결한 게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온 단 한 마리의 개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돗개의 매력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건 전쟁입니다. 저는 호주 환경부 회의실에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소피 맥켄지. 야생종 통제국 국장이라는 제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어요. 퀸즐랜드 남부 지역의 항공 촬영 사진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죠. 한때 푸르렀던 목초지는 온통 갈색 흙먼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토끼들이 파헤친 구멍들이 마치 폭격을 당한 것처럼 땅을 뒤덮고 있었어요. 현재 토끼 개체수가 6천만 마리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보고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작물 피해액만 3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죠. 그럼 사살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론과 총기 부대를 투입하면 됩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 출신인 제게는 당연한 선택이었거든요. 환경부도 동참하겠습니다. 동미끼와 가스 투입을 병행하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체계적인 작전이라면. 토끼 따위는 금방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헬기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죠. 드론들이 윙윙거리며 토끼 서식지를 정찰했고 저격수들이 각 지점에 배치됐습니다. 저는 작전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알파팀, 오늘 사살수 보고해주세요. 237마리입니다. 처음엔 성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매일 수백 마리씩 사살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토끼 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현장 지휘관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죠.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토끼들이 더 깊숙한 굴로 숨어들고 있어요. 우리 장비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직접 현장으로 나갔어요.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은 채 토끼 서식지를 걸어 다녔죠. 발밑에서 땅이 푹푹 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토끼들이 파놓은 굴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농부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죠. 국장님, 한국에서는 개로 해결했다던데요. 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농부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진돗개가 토끼를 잡는 영상들이 수없이 나왔죠. 설마 개 한 마리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틀 후 작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토끼들이 농장 창고까지 침입하기 시작했거든요. 농부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우리 농장이 다 망가져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억 달러를 투입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4주가 지났는데 토끼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고요? 저는 상황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승리를 확신했던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 국장님. 현재 추정 개체수가 6,5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죠.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백 마리씩 사살하고 있는데도 토끼들은 더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 있었거든요. 드론 작전은 어떻습니까? 토끼들이 더 깊은 굴로 숨어들어서 탐지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땅이 푹푹 꺼지고 있어요. 더 큰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토끼들이 파놓은 거미줄 같은 굴들 때문에 땅의 구조 자체가 불안정해진 거였어요.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서 농작물이 썩어 들어갔죠. 국장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브리즈번 외곽에서 또 침수 사고가 났어요.
농민들이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언론사 차량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상황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게 분명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섰을 때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국장님, 현재 토끼 사살 작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상황이 개선될 것입니다. 정해진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에서는 진돗개로 토끼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방법은 시도하지 않으십니까? 순간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죠. 우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호주예요. 제 대답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현재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최선이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국장님, 소셜미디어가 난리예요. 호주는 총을 들었고 한국은 개를 보냈다는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니 트위터에 이미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수억 달러 써도 못 잡는 토끼를 개 한 마리로 해결한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전문성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우리의 작전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다시 진돗개 영상을 찾아봤어요. 한 마리 개가 토끼굴 앞에서 기다리다가 순식간에 포획하는 모습이었죠. 별다른 장비도 복잡한 작전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제안이 왔습니다. 진돗개를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온 거였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개 한 마리가 뭘 바꾼다는 거죠? 저는 시드니 공항 경납고에서 한국 파견팀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화물기에서 내린 건 생각보다 작은 개 한 마리였어요. 진돗개 러브였죠. 러브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상황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흰색과 갈색이 섞인 털,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러브입니다. 한국 파견팀장이 소개했어요. 3살 암컷이고 미국 대사관에서 경비견으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거군요. 후각과 굴 탐지 능력이 최고 등급입니다. 실제 테스트에서도 정밀도가 최상이었어요. 그때 러브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애완동물의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인물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죠. 좋습니다. 시범지역에 배치해보죠.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다음 날 퀸즐랜드 남부의 한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토끼굴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우리 팀이 한 달째 처리하지 못한 구역이었죠. 러브야, 시작해볼까? 훈련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러브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코를 땅에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한 지점으로 걸어가더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하는 거죠? 저는 물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훈련사가 답했죠.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토끼가 나올 때까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앉아 있을 건가요? 필요한 만큼요. 러브는 정말로 6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햇볕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어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석상처럼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러브는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은 본능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러브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더니 굴 입구 쪽으로 몸을 낮췄어요. 잠시 후 토끼 한 마리가 굴에서 나왔습니다. 러브는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하지만 토끼를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막아서기만 했죠. 저게 뭡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차단 기술입니다. 러브는 토끼의 이동 루트를 예측해서 길목을 막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러브의 행동을 곰곰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토끼를 죽이는 데만 집중했는데 러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었을 거예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러브의 눈빛에서 본 그 확신. 6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던 그 집중력. 그건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러브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차분하고 의연했어요.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우연일 뿐이에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러브가 이틀 밤 동안 토끼굴 3개를 제압했다는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굴을 봉쇄하고 5마리를 포획했다고 했어요. 국장님, 야간 열화상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현장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어요. 러브가 토끼들의 이동 루트를 미리 예측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마치 토끼들의 행동 패턴을 모두 꿰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물었어요. 러브는 토끼들의 야간 활동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 팀장이 설명했어요.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활동해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러브는 토끼가 나올 굴을 정확히 찾아냈어요. 심지어 토끼들이 어느 방향으로 도망갈지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역에는 굴이 20개도 넘는데 어떻게 정확한 굴만 골라냈죠? 후각입니다. 훈련사가 답했어요. 러브는 활동 중인 굴과 버려진 굴을 냄새로 구별할 수 있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건 그냥 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러브는 새로운 구역에서도 정확히 토끼굴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7마리를 포획했죠. 국장님,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말했어요. 화면을 보니 러브의 작전 영상이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완전 신기해. 호주 정부보다 똑똑한 개네. 진돗개 대단하다. 한국장.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개 한 마리가 사흘 만에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러브의 방식이 뭐가 다른 거죠? 저는 한국 팀장에게 물었어요. 명령 없는 전술입니다. 그가 답했죠. 러브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요. 우리는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러브를 관찰했습니다. 러브는 정말로 혼자서 모든 걸 해내고 있었어요. 토끼굴을 찾고, 기다리고, 포획하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죠. 러브가 저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믿어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러브가 활동한 구역에서 토끼 출현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영역 자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장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러브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토끼를 죽이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제하고 있었죠. 혹시 이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팀원 대피하세요. 저는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연구지 야영지로 토끼떼가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달려오는 모습은 정말 무서웠어요. 연구원 한 명이 텐트에서 나오다가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가 소리쳤어요. 토끼들이 바로 앞까지 다가왔죠. 그때였습니다. 러브가 번개처럼 달려왔어요. 연구원과 토끼. 때 사이에 몸을 던졌습니다. 낮은 자세로 으르렁거리며 토끼들을 막아섰죠. 러브. 한국 훈련사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브는 토끼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냥 길을 막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토끼들도 멈춰섰죠. 몇 분간의 대치가 이어졌어요. 러브와 토끼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토끼들이 하나둘씩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러브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모든 토끼들이 사라질 때까지 말이죠. 괜찮으세요? 저는 넘어진 연구원에게 달려갔어요.
네, 다행이요. 그런데 그가 러브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구해준 거죠? 저는 러브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경계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분했어요. 마치 위험이 지나갔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러브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팀장이 말했어요. 토끼들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말이에요. 그 말이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러브는 단순히 토끼를 잡는 개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토끼 새끼들은 어떻게 했죠? 저는 물었어요. 따로 격리했습니다. 훈련사가 답했어요. 러브는 새끼들은 절대 해치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러브가 토끼 새끼들을 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새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마치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토끼를 잡으러 온 개가 토끼를 보호하다니. 러브는 살생보다 질서 회복을 우선시합니다. 한국 팀장이 설명했어요. 무분별한 번식을 막되 생명은 존중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곰곰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토끼를 죽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러브는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야영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토끼굴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활동 흔적은 없었어요. 러브가 하루 만에 이 구역을 안전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물었어요. 러브는 위험을 미리 감지합니다. 훈련사가 답했어요. 사람보다 먼저 위험에 반응해요. 저는 러브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아이가 보여준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연구원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그 순간 말이죠.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러브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러브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 말이에요.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말이죠. 여기가 제 어린 시절 집이었어요. 저는 러브와 함께 폐허가 된 농장터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토끼들 때문에 망가진 그곳이었어요. 아직도 곳곳에 무너진 울타리와 썩은 나무 판자들이 남아 있었죠. 러브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 기분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가족이 3대째 운영하던 농장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바람이 불어와 마른 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예전에는 푸른 목초지였는데 지금은 황량한 땅만 남았어요. 토끼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마리 정도야 뭐 어떨까 싶었죠. 러브가 갑자기 일어나 땅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코를 바닥에 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뭔가 찾았나요? 저는 물었어요. 러브는 대답 대신 한 지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얕게 묻힌 토끼굴 입구가 드러났죠.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러브는 굴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어요. 체계적으로 마치 오랜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10분 정도 지나자 굴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굴들이 농장 전체에 수백 개가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매일 메우고 또 메웠지만 소용없었어요. 러브는 다음 굴을 찾아 나섰어요. 말없이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제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해 주려는 것 같았어요. 결국 농장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절망하셨는지. 러브가 잠시 멈춰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위로를 느꼈어요. 그리고는 다시 일을 계속했죠. 1시간이 지나자 러브는 12개의 굴을 찾아서 모두 파괴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굴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찾아낼 수 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러브는 마지막 굴을 메우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고마워요, 러브. 저는 러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적을 내가 끝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러브는 단순히 토끼를 잡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되찾게 해주는 존재였어요. 내가 이 땅을, 내 마음을 되찾아줬어. 저는 러브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러브는 조용히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농장터를 비추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곳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20년 만에 진짜 끝이 났어요. 러브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한 조용한 만족감 말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달라진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러브가 제게 준 건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감정적 해방이었습니다. 고마워, 러브. 저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전국 진돗개 배치 계획을 발표합니다. 저는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제가 진돗개를 옹호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러브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호주 전역에 진돗개 100마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국장님, 기존 입장과 완전히 바뀌신 거 아닙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네, 제가 틀렸습니다. 러브가 보여준 결과는 과학적 데이터로도 증명됐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러브가 활동한 지역의 토끼 개체수 변화였어요. 놀라운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었죠. 기존 방식 대비 비용은 10분의 1, 효율성은 10배입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생태계 파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한국-호주 공동생물통제 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름하여 K-러브 시스템이에요. 회견 후 한국 대사관에서 축하 전화가 왔습니다. 소피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대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유럽연합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미국 농무부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러브 후계견 양성 프로그램은 언제 시작합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내주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전문 훈련사들이 파견돼요. 그날 저녁 러브와 함께 시드니 항구를 걸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불빛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저는 러브에게 말했습니다. 러브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여전히 그 차분하고 의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너희를 알게 됐어.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식 자연 본능 활용 모델이 세계 생태학계 교과서에 실릴 거야. 며칠 후 국제 생태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기회가 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큰 행사였어요. 생태 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중들 앞에서 말했어요. 기계가 아닌 생명체와의 협력 모델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도 쏟아졌어요. 이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범 사업을 논의하고 있어요. 경제적 효과는 어떻습니까? 토끼 피해 복구 비용만 연간 20억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 후 여러 대학에서 연구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버드, MIT, 도쿄대학교에서 공동 연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러브가 시작한 혁명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혁명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인간의 기술보다 자연의 지혜를 믿는 것. 통제보다는 협력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호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아래 펼쳐진 대륙 어딘가에서 러브가 여전히 일하고 있을 거였어요.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면서 말이죠. 고마워, 러브.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바꿨어. 러브가 뉴질랜드로 떠난다고요? 저는 전화를 받으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뉴질랜드 정부가 외래 설치류 문제 해결을 위해 러브를 요청했다는 거였습니다. 네, 웰링턴 외곽 지역의 쥐와 족제비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러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러브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곳에서 러브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출발하나요? 내일 아침 일찍이요.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러브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시드니 공항 근처 호텔에서였어요. 러브는 여전히 차분하고 의연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지는구나. 저는 러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러브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너 덕분에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러브를 배웅했습니다. 한국 팀과 함께 뉴질랜드로 떠나는 러브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생태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기조연설을 맡았어요. 한국은 재계 한 마리 개로 세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청중들 앞에서 말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진심으로 감동받는 모습이었어요. 러브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보여준 건 단순한 해충 방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했어요.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보여준 거였어요. 발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러브 모델은 이미 8개국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심포지엄이 끝나고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진돗개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봤어요. 러브의 고향이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뉴질랜드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러브가 첫 주에 설치류 서식지 12곳을 정리했습니다. 현지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러브다웠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 러브 동상이 세워진다는 거였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동상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동상 앞에 편지를 놓고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고마워요. 러브, 당신 덕분에 우리 땅을 되찾았어요. 러브야,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 언젠가 너를 만나고 싶어.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러브가 단순한 개를 넘어서 희망의 상징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서 러브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의심 가득한 제 표정, 점점 변해가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러브야, 어디에 있든 건강해.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러브가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을 거였어요. 조용히, 묵묵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면서 말이죠. 러브, 그 이름처럼 정말 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만들어낸 변화는 단지 한 아이의 목소리를 돌려준 것을 넘어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닿을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조용한 울음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누구도 끝내지 못했던 전쟁이 한 마리 개에 의해 조용히 끝났습니다. 드론도, 총도, 인간의 계획도 실패했지만 러브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굴 앞에서 묵묵히 기다렸고 필요할 땐 몸을 던졌으며 그 무엇보다 생명을 존중했습니다. 러브가 남긴 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자연을 지키는 방식,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진심을 한 마리 개가 보여줬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러브였고 그 이름처럼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진돗개의 매력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로 한국의 진돗개를 더 널리 알리게 될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